우리나라 옛 이야기 박씨 부인전. 먼 옛날 이대감 집에 새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아유, 신선의 딸이니 얼굴이 얼마나 고울까요? 신선은 인간의 세계에서 벗어나 돌을 닦으며 산다는 상상 속 사람이에요. 얼굴뿐인가 지혜롭고 재주도 많을 테지. 동네 사람들은 모두 이대감집 며느리에 대해 기대가 아주 컸어요. 하지만 모두들 며느리를 보고는 깜짝 놀랐답니다. 얼굴은 얽어서 우둘투둘하고 코는 울퉁불퉁 돌멩이 같고 또 입은 어찌나 크고 두툼한지 꼭 두꺼비 같았거든요. 새신랑인 이시백은 부인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박씨 부인은 남편과 함께하지 못하고 별당에서 홀로 지냈답니다. 그런데 박씨 부인에게는 신통한 재주가 있었어요. 한 번은 시아버지가 임금님을 뵈러 가야 되는데 마땅한 옷이 없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자 박씨 부인이 나섰어요. 아버님, 걱정 마세요. 제가 내일 아침까지 새 옷을 지어 놓겠습니다. 박씨 부인은 하룻밤 만에 뚝딱뚝딱 옷을 지었어요. 시아버지는 며느리의 재주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람의 솜씨가 아니구나. 참으로 대견하다. 또 한 번은 박씨 부인이 비쩍 마른 망아지를 비싼 값에 샀어요. 식구들은 하나같이 그런 박씨 부인을 비웃었죠. 그런데 당장 죽을 것만 같던 망아지는 무럭무럭 자라서 하루에 1000리를 달릴 수 있다는 천리마가 되었어요. 오호, 천리마를 한눈에 알아보다니 내가 복덩이구나. 시아버지는 박씨 부인이 마음에 쏙 들었어요. 하지만 이시백은 박씨 부인을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과거 시험을 보러 갈 때도 부인에게 인사조차 건네지 않았지요. 박씨 부인은 서운해서 눈물이 났지만 꼭 참고 이시백을 쫓아가 연적을 건네주었어요. 연적은 벼루에 먹을 갈 때 쓰는 물을 담아두는 그릇이에요. 서방님, 이 연적을 가져가시면 시험을 잘 치르실 거예요. 이시백은 툴툴거리며 연적을 받아 넣었지요. 시험장에 들어간 이시백은 문제를 보고는 고개를 푹 떨구었어요. 한 번도 공부한 적이 없는 어려운 문제가 나왔거든요. 이시백은 풀이 죽은 채 연적에 담긴 물을 따라 먹을 갈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 신통하게도 답이 쏙쏙 떠오르는 거예요. 덕분에 이시백은 장원급제를 해서 높은 벼슬에 올랐답니다. 세월이 흐르고 흘러 박씨 부인이 시집 온 지 3년이 되던 날이었어요. 박씨 부인은 연못가에 앉아서 주문을 외웠지요. 그러자 허물이 벗겨지며 선녀처럼 예쁜 여인이 나타났어요. 이시백과 식구들은 깜짝 놀랐죠. 부인, 미안하오. 내가 몹쓸 놈이었구려. 서방님,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디 백성을 위해 일하는 지혜로운 일꾼이 되십시오. 그 뒤로 이시백은 박씨 부인의 말을 잘 따르는 좋은 남편이 되었어요.
그 무렵 나라에는 큰 걱정거리가 있었어요. 북쪽에 있는 청나라가 자꾸 쳐들어왔거든요. 다행히 용감한 임경업 장군이 북쪽 땅을 잘 지켜주었지요. 그러자 청나라의 똑똑한 왕비가 꾀를 냈어요. 임경업 장군이 북쪽 땅을 지키고 있으니 이번에는 바다를 통해서 공격하기 시작해라. 다만 한양에 있는 이 시백의 집에는 절대 가지 말거라. 왕비의 명령을 받은 용골대와 용률대 형제는 수많은 군사를 이끌고 바다를 건넜어요. 바로 그때 하늘의 기운을 살피던 박씨 부인은 어두운 기운이 몰려드는 걸 보고는 이시백을 불렀지요. 서방님, 청나라 군사들이 바다를 건너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임경업 장군을 불러 막아야 합니다. 이시백은 임금님에게 달려가 소식을 전했어요. 임금님은 임경업 장군을 빨리 불러들이라고 명했지요. 하지만 신하들은 벌쩍 뛰었어요. 한낱 여인네의 말을 듣고 장군을 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가 청나라 군사들이 북쪽 땅을 공격하면 어찌 시렵니까, 전하? 임금님과 신하들이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 청나라 군사들은 궁궐까지 들이닥쳤지요. 이시백은 목숨을 걸고 청나라 군사들과 싸워 임금님을 남한산성으로 피신시켰어요. 청나라의 용골대는 남한산성으로 뒤따라갔죠. 용골대의 동생 용률대는 한양에 남아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곡식과 돈을 빼앗았어요. 박씨 부인은 집안 식구들을 뒤뜰에 숨겼어요. 박씨 부인이 심어둔 신비한 나무들이 매곡한 곳이었지요. 마침내 용률대의 군사들이 박씨의 집으로 들이닥쳤어요. 모두 뒤뜰에 숨었군. 어서 모조리 잡아들여라. 청나라 군사들은 칼을 휘두르며 뒤뜰로 향했어요. 박씨 부인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뒤뜰의 나무들이 꿈틀꿈틀 움직이더니 용과 호랑이로 변하는 거예요.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쳐들어오느냐? 얘들아, 당장 이놈들을 물리쳐라! 박씨 부인이 호령하자 용과 호랑이가 청나라 군사들에게 덤벼들었어요. 먹구름이 몰려와 하늘을 뒤덮더니 천둥 번개가 치고 커다란 바위가 솟아올라 청나라 군사들을 막아섰죠. 아이고, 여기가 바로 이시백의 집이었구나. 이를 어쩌나. 그제야 상황을 알아차린 용률대는 칼을 들고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박씨 부인이 주문을 외우자 칼은 꿈쩍도 하지 않았지요. 용률대는 가까스로 칼을 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답니다. 한편 남한산성으로 뒤쫓아간 용골대는 임금님을 찾아내어 자신 앞에 무릎을 꿇리고는 승리의 기쁨에 들떠 있었어요. 그때 부하가 뛰어와 용률대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아니, 내 아우가 죽다니. 도대체 누가 죽였단 말이냐? 화가 난 용골대는 당장 군사들을 끌고 이시백의 집으로 향했어요. 아우의 원수를 갖고 말 테라. 여봐라, 화살을 쏘아라. 청나라 군사들의 화살이 하늘을 새까맣게 덮으며 날아올랐어요. 하지만 박씨 부인이 주문을 외우자 화살이 비오듯이 와르르 떨어졌죠. 용골대가 공격을 계속하자 이번에는 땅이 쪽쪽 갈라지더니 깊고 깊은 낭떠러지가 생겼어요.
청나라 군사들은 순식간에 아래로 떨어졌어요. 대포에 불을 댕겨라. 뒷뜰을 모조리 태워버려라. 펑펑 대포를 쏘아대자 활활 타오르는 불덩이가 날아올랐어요. 하지만 박씨 부인이 커다란 부채로 바람을 일으키자 불덩이가 거꾸로 날아 청나라 군사들에게 쏟아졌답니다. 네, 이놈! 당장 물러가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박씨 부인의 호통에 용골대는 결국 항복을 하고 말았어요. 청나라 군대를 물리친 박씨 부인은 임금님께 큰 상을 받았어요. 박씨 부인과 이시백은 이후로도 백성들을 도우며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